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금 첫 번째로 읽었던 기사에 이어서 후속 기사, 비보존과 루미 마이크로에 관한 후속 기사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존 올라탄 루미 마이크로 턴어라운드 기대. 오너십 시프트 2번 최대 주주 지원 속 오피란제린 해외 임상 첫발. 본업 적자 회복 과제. 같은 내용이죠. 첫 번째 기사랑. 코스닥 상장 LED 제조사 루미마이크로가 바이오 신사업을 통한 재기를 꾀하고 있다. 3년 연속 영업 손실로 상장 폐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 결손금도 1,000억 원 이상 누적된 상황에서 동아줄을 찾았다. 바이오 벤처를 새로운 최대 주주로 맞이하고 외부에서 자금을 수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비보존 얘기하는 거죠. 다만 그동안 최대 주주 비보존과 연관성 있는 사업 영역이 전무해 시너지 제고를 위해선 첫 단추부터 끼워야 하는 상황이다. 왜 사업 영역이 아예 없고 또 3년 연속 영업 손실인 코스닥 상장사와 이렇게 엮이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주주들을 또 얼마나 기다리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앞서 바이오벤처를 흡수 합병하려고 했지만 무산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이에 루미마이크로는 우선 비보존의 핵심 파이프라인 오피란제린의 해외 임상 공동 실시를 첫 타깃으로 정했다. 여기도 오피란제린이에요. 오피란제린 아니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핵심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아직 파이프라인은 아니에요. 그냥 개발 중인 약물일 뿐입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꾸준한 매출이든 뭐 수익이든 이렇게 꾸준한 그 기업의 수익 구조를 있게 만드는 원천, 그런 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예. 너무 올인이죠. 텔콘, 비보존, 이제 루미마이크로까지 오피란제린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아마 수십만 명 될 것 같아요. 오피란제린 성공 하나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피란제린 이거 만약에 이미 임상 3상 한번 실패했죠. 실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박사님께서. 또 실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축배를 뭐 내년으로 미룰 뿐입니다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임상 3상 100%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어디? 없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루미마이크로는 LED 광원을 통한 조명용, 갑자기 조명 얘기가 나와요. 세트로 만들어 국내외로 판매하는 업체다. 지난해 매출액 450억, 영업손실 20억을 기록했다. 2013년 1339억 원의 매출액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한 후 6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LED 시장이 정부 지원금을 등에 업고 성장한 중국 업체 중심으로 재편돼 중국이 엄청 LED에 앞서 나가고 있나 보네요. 가격 출혈 경쟁이 심화된 것이 원인으로 뽑힌다. 내부 요인으로는 원재료를 담당하는 계열사 금호 AMT가 박상구 회장 거긴가요 혹시? 경쟁력을 잃어 원자재 수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점도 영향을 끼쳤다. 즉 LED 제품 판가가 인하된 데다 주원료인 LED 칩을 우호적인 조건에 확보하지 못한 탓에 여러가지 내외적인 원인이 있었나 봅니다. 여기에 뭐 수직 계열화를 통해 보유 중인 관계사 투자 주식과 관련한 손상으로 단기 순손실 290억을 기록했다. 지난해 단기 순손실 290억이랍니다. 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240% 증가했다. 특히 444억 원으로 반영됐던 금호 HT 장부가가 122억 원으로 손상 처리된 영향이 컸다. 약 322억 감소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누적 결손금은 지난해 말 기준 1,000억 원을 넘어섰다.
2년 연속 대규모 주식 발행으로 총 882억 원을 불입해 자본 잠식은 면했지만 자본금을 계속 갉아먹으면서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개편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이제 비보존이 나오나 봅니다.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400억. 이때는 괜찮았네요. 괜찮은데 이제 그 방금처럼 대내적인 악영향 때문에 쭉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뭐 장부가 뭐 그런 것 때문에 2019년에 엄청나게 내려갔네요. 이때는 좀 흑자였나 보네요, 영업이익이. 그러다가 3년 연속 적자. 이에 루미마이크로는 지난해 말부터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계열사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건 첫 번째 기사에 얼추 나왔던 내용 같습니다. 금호 HT 주식을 S맥에 팔고 루미 테크놀로지 앤 대부 보유주식 전량을 오성 첨단 소재에 매각했고, 그리고 남은 금호 HT, 아까 여기에는 전부 전량이라는 내용이 없었죠. 남은 주식 중 약 9.82 210만 주를 99억에 매각했다. 다음 달 30일 날 잔금이 들어온답니다. 그럼 좀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 같네요. 이 두 가지는 루미마이크로의 손실을 안겨온 계열사들이다. 지난해 금호 HT는 170억 처분 손실, 루미 테크놀로지 앤 대부는 약 40억 순손실을 안겼다. 그러면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겠습니다. 약 200억 정도 순손실을 안겼던 두 가지 계열사를 매각을 하니까요. 매각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루미마이크로는 개편 후가 이제 문제겠죠. 바이오 영역에서 동력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비보존의 지원을 받아 제약 사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비보존에 영입된 박홍진 부사장이 양사 간 시너지 도모에 앞장설 것으로 알려졌다. 비보존은 한국과 중국에서 오피란제린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루미는 이에 발맞춰 오피란제린 주사제 임상을 진행하고 향후 오피란제린을 비롯한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맡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뭐 화장품까지 한다. 이거는 뭐 몇 년 후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파이프라인부터 확보를 해야겠죠. 굉장히 이건 먼 훗날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약 뭐 최소 5년 이상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뭐 굉장히 빠르고 자금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하면 상장 폐지 그리고 또는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을 해소한 후가 되겠죠. 아마 한 2년 정도 후 그때쯤부터 확장을 한다는 보강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또 전환사채 단어만 들어도 짜증나요. 저는 전환사채 발행으로 총 800억 원을 조달했다. 다만 자금 조달에도 불구하고 임상 등 신사업 안착을 위한 초기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당연히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앞선 계열사 정리로 일부 수익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매각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 지속적 현금 흐름 확보가 필요한 탓이다. 이 매각은 뭐 일시적인 거니까 지속적인 현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쭉쭉 나와야 된단 말이죠. 코스닥 상장사는 영업손실,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 이제 배수진 친 거예요. 비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이 다 좀 이래요. 텔콘도 작년에 간신히 영업이익을 흑자로 했고 또 올해 1분기에 또 바로 적자 됐어요. 영업이익. 만약에 작년에 적자였으면 관리 종목 지정이었을 거예요. 4년 연속 적자거든요, 텔콘이. 근데 3년 연속 적자 하다가 작년에 흑자로 돌아서고 지금 올해 1분기는 또 적자예요. 적자 30몇 억 될 겁니다. 그냥 뭐 코스피 코스닥은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나 봐요. 그래서 뭐 3년차 또는 4년차일 때 돈 처발라 가지고 영업이익 흑자로 이렇게 뚝 돌리고 비상장사인 비보존은 루미마이크로를 통한 우회상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인수를 결정했다. 경영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분율 상당 부분은 잠재 주식인 CB로 확보하고 있다. 루이마이크로가 상장 폐지 수준을 밟게 될 경우 주식 교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당연하죠. 어쨌든 룸이든 비보존이든 그 위에 텔콘이든 간에 주가 부양이 필요하고, 그 주가 부양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쭉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든지 2년 내로 이렇게 승부가 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텔콘, 비보존, 룸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속에서도 뭐 한두 명은 살아날 수 있겠죠. 망하게 만든 장본인께서 또 살아남을 수도 있고. 이상 기사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읽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